일본 업체들이 사실상 독식해온 글로벌 배터리용 파우치 필름 분야의 첫 국산화에 성공한 율촌화학. 최근 LG에너지솔루션과 GM의 합작 법인인 얼티엄 셀즈와 1조 원이 넘는 파우치 필름 공급 계약으로 소부장 자립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데 2차 전지 소재주로 변신한 율촌화학.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율촌화학입니다. 율촌화학. 원래는 이제 라면 봉지, 박스를 만들던 회사인데 이제 2차 전지 소재까지 손을 뻗치면서 많은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인가요, 정준희 캐스터? 네, 율촌화학은 농신그룹 계열의 포장재 제조업체인데요. 최근 1조 4,800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제조용 파우치형 배터리 필름 수주 공시를 내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고요. 이 소식에 소부장 국산화 이슈가 다시금 환기되는 모습입니다. 네, 자 이게 2019년에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 이슈가 생기면서 이제 맞물리면서 이제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 제가 알기로는 이 파우치 겉에 필름을 보호해주는, 내용물을 보호해주는 그런 거를 만드는 기업을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당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소송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반도체 필수 소재의 수출을 제한했는데요. 이에 국내 소부장을 키우자는 여론이 확산됐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섰습니다. 네, 이후에 파우치 필름이 국책과제로 선정됐고 율촌화학이 개발을 시작했고요. 최근 얼리엄 셀즈와의 배터리 파우치 공급 소식은 일본 업체가 사실상 독식해온 글로벌 배터리용 파우치 필름 분야의 첫 국산화 및 양산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자, 파우치 필름을 일단 일본에 의존하다가 이제 우리 국산화 됐다는 게 이게 굉장히 포인트일 것 같아요. 최민수 PB님. 네. 맞습니다. 일단 파우치 필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극과 음극, 분리막, 이제 전해질을 이제 보호하는 역할을 진행을 합니다. 이제 투자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각형이라든지 원통형 그리고 파우치형 이렇게 총 3가지 이제 이렇게 배터리에 어떻게 규격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중국 CATL에서 이제 가장 이제 좀 내수용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각형이 한 50% 정도의 이제 매출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파우치형 각형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 파우치 필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라면 봉지를 만든다고 해서 이렇게 되게 쉬워 보이지만 이게 기술적으로 쉬운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율촌화학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기술 개발을 이게 이제 2018년 말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었던 건데, 여기 이제 최근에 4년이 넘게 걸릴 만큼 시간이 좀 오래 소요가 되었다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율촌화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실적을 보시면 1년에 매출에 한 4천에서 5천억 사이, 그리고 이익이 이제 좋을 때는 한 400억 정도 나오고 안 나올 때는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가 이제 꾸준히 나오는 그런 회사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2023년부터 2028년까지 당장 매출에 기여를 하진 않지만 계약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5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나누기 5를 해보면 1년 기준 2,500억 정도의 추가적인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마진율이 이제 보니까 파우치 필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배터리 생산 원가의 1%에서 2% 정도를 이제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되게 좀 적어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LG화학의 지금 파우치형 배터리 수주 잔고가 지금 200조를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SK온이라든지 삼성 SDI도 이제 파우치 필름을 계속적으로 이제 제조를 하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소형 파우치 필름에 대한 조금 이제 그런 공정의 이제 수혜가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확장이 된다고 하면 이 회사 역시 이제 계속적으로 매출이 성장을 하고, 2차 전지가 지금 최근에는 이제 좀 실적이 이런 좀 섹터 전반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분위기가 좋지는 않지만 추후에 또 다시 이제 반등을 한다든지 이럴 때 계속적으로 또 2차 전지 이제 소재 업체로 이제 편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가능하다, 이런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율촌화학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예, 라면 봉지 만들던 회사 맞죠? 맞습니다. 원래, 예. 네. 봉지라면 또 예전에 많이 군대에서 네, 맞습니다. 먹었던 기억이 네. 나는데 뜨거운 물 팔팔 들어가도 끄떡없는 거 보고 야, 이거 참 보통 기술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네, 네. 이게 사실 봉지가 이제 되게 만들기 쉽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음식료를 담으실 때도 보시면 이게 이제 어떤 봉지를 담는 에 따라서 이제 유통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의 이제 2차 전지 소재로서는 이제 고성형 파우치 필름이 좀 들어가게 되는데 기술력은 있는 회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정준혜 캐스터. 자, 그렇다면 이제 율촌화학에 대한 증권사의 의견 또 알아봐야죠.
네, 증권가에서는 소부장 테마를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 국산화를 주제로 한 기업 분석 보고서만 20여 차례가 나왔다고 합니다. 증권사들은 국산화 이슈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해당 기업의 가치와 주가를 높일 핵심 호재로 평가한 건데요. 네, 금리 상승기 탓에 기술 성장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되기는 했지만 오히려 이런 상황이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율촌화학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자, 김동천 차장님은 이 율촌화학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국내화를 처음으로 성공한 기업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본 업체가 독식한 알루미늄 파우치 필름을 국산화랑 양산화까지 성공하고 거기다 그게 계약까지 이루어졌다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뭐 자세한 설명은 최민수 PB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제가 뭐 처음 깔 필요는 없는데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외국인 매도세가 최근에 좀 컸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제가 보니까 9월 초에 외국인의 최고 지분율이 한 6.5%가 됐는데 네. 현재 한 5.2%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래 평균이 4.5에서 5% 수준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외국인 평균 지분을 계산을 해가지고 수급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망은 좀 좋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 지분이 좀 굉장히 높은 편이면 어떻게 보면 매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염려가 되실 수 있겠는데 어느 정도 지금 매도세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또 그런 부분도 좀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